대통령 탄핵 심리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 중심엔 뒤늦게 나타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도 이 녹음 파일이 언급됐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어떻게 터져 나왔는지가 담겨 있어서입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 사건의 발단인 만큼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헌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여행도 같이 갔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부산 가면 바다 보고 그러면. 소장 와 있잖아. 같이 있어, 같이 지금. 아하, 그 뭐냐. 일의 연장이야. 예. 뭔지 알지? 둘의 관계에 대한 측근들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영태 형이 그 소장을 감정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걸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와 측근들이 최 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을 하는 거는 우리 뭐 다 이름을 돌려놓고 나중에 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장이 와가지고 뭐 못하지 않냐. 그치. 우리가 다 먹어버리자 이 얘기고. 최 씨 몰래 재단은 물론 해외 사업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야, 뭐 좋아하시냐? 소장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미얀마에서 나와. 그거 광산 하나 드리면 돼. 화물자원공사에서 블루 다이 하나만 제일 큰 거 하나 끼고 저승사자 논자동 하시라고 돼. 나머지 다이아몬드 가져오면 돼. 그러나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틀어졌고 고 씨는 언론 제보를 결심합니다. 영태 형이 소장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랬으니까. 하지만 정작 고 씨의 측근들은 충분한 이익을 얻기 전까지 최 씨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이렇게 명제가 던져졌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 아내가 청와대 안에서 돈 받은 것도 몰랐다. 그래갖고 나중에 발각됐을 때 자살을 했어요. 부끄럽고 구차하지만 아내가 한 일 난 몰라.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원칙대로 자살을 한 거 아닙니까? 드러났기 때문에. 증거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그죠? 이때 돈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자살해갖고 이 아내가 받아먹은 돈, 자식이 받아먹은 돈이 다 유야무야 정리가 안 됐어.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프레임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밖에서 최순실이 벌리고 다니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때 청와대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다시 재조사하라.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얼마 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을 외치면서 대통령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다수의 합의라는 명분 아래 국민이라는 이름 아래 반대자들을 쓸어버리고 있었고 거기에 겁먹은 군중들은 겁에 질린 채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판세가 이제 이 고래를 본 사람들이 점점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빨리 나와 이 바보야. 빨리 촛불에서 나와. 빨리 강화문에서 나와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야, 너는 아직도 세월호 타령하고 넌 밑에 있는 고래도 보지 못하는 이 문해야 좀비야. 자, 이젠 판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촛불을 들면 그 자체로 문해야가 되고 좀비가 되고 병신이 되는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판이 확 바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판이 확 뒤집힐 건데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이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밑에 고래가 깔려 있어서 침몰하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곧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요즘 들어서 방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방조와 같아요. 그죠? 방조는 불의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공감 2차 찍어보세요. 방가는 방조와 같고 방조는 불의에 찬성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가족끼리. 예? 우리는 여기에 고래가 있다는 것을 뻔히 보고 있고 무식한 것들은 보지 못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확연하게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또 자유주의를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제 이미 이거는 짜여져 있는 판이라고 저는 작년 10월부터 미리 결과까지 예고해 드렸었고요. 저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눈에 잘 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퍼주어 갖고 이런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맞죠? 공감 3차 찍어보세요. 얘네들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맞죠? 얘네들이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얘네들이 뭐 이런 국민들이 쌀도 먹을 게 없고 먹고 죽으라고 해도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런 첨단 무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천문학적인 돈을 북한에다 퍼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핵무기 미사일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허구한 날 지금 저렇게 우리 목전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쵸? 쟤네들이 맨날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핵무기 발사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드를 설치하기로 했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사드는 공격무기예요? 방어무기예요? 사드는 어떤 무기죠? 방어무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쏘는 거 우리가 방어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방어하는 무기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쟤네들이 저렇게 쏴대는데 그럼 그거라도 방어하겠다, 막겠다. 그 사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미 국가 간에 약속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으면 빨리 설치를 해야죠. 그죠? 예. 지금 이 미사일은 여러분들 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은 일반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안 돼요. 이거는 사드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감을 1차 찍어보세요. 사드로밖에 제거할 수 없는 미사일이 바로 이런 미사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에는 최철 전 보좌관이 문체부 상황을 고 씨에게 보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검찰 인사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고영태 씨와 측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가 오늘 장관 보고하면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 이 보고서요? 수신가죠? 알겠습니다. 장관 보고서를 최철 보좌관이 당일 고영태 씨 측에게 보내준 건데 주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직접 고 씨에게 대면 보고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베리 회의하는 걸 꽤 들어야 돼갖고 지금 들어가 끝났거든. 넘어가면 7시쯤 넘을 텐데. 아니 넘어와. 문건 유출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옵니다. 문건 유출, 접근성 완전 다 있어. 장관하고 완전 장관 오른팔 또 보고 올라왔나봐. 저희 정리 좀 해야겠네요. 이메일 계정을 없애야죠. 우리가 없애는 게 아니라 처리권 없으니까. 없애라고 해야죠. 이와 함께 녹음 파일에서는 고 씨가 검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태 형이 가시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중국 VIP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관광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정리해서 주면 관광 쪽에서 직접 하라 그러지 왜 부장검사 난리는 능력자. 유상영 전 WK 부장은 이 대화가 있기 사흘 전 고영태 씨의 민원으로 검사장을 찾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네, 고영태 녹취록엔 고 씨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기획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를 접촉하는 건 물론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과지가 너무 지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홍성도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이요? 검사장 그분.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든.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게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 하는 게냐. 700억을 꼭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전략적이고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300여 개 가운데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네, 고영태 녹취록엔 고 씨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기획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를 접촉하는 건 물론 검찰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23일 고영태 씨의 측근인 유상영 전 WK 부장과 김수현 씨의 통화 녹음입니다. 과중한 업무중이지 나는. 고 회장님 민원 처리하러 다니라고 홍성도 다니고 검사장을 찾으러 다니고 있으면 검사장이요? 검사장 그분. 대화 속 고 회장은 고영태 씨로 바로 다음 날 이어진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단축 카톡에 자꾸 불편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 거기든. 그래야 고영태 우리 회장이 그 방에서 나가지. 검찰 인사에 개입한 뒤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검사를 지금 반부패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게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다시 말해 검찰에 대대적인 수사를 주문하고 무혐의를 받아내 추가 수사를 피하자는 심산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김종 라인을 다 자르고 무혐의 처리를 해버리면은 한번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 있는 회사에서 뭐 하는 게냐. 700억을 꼭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이 판도 우리 오래 간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전략적이고 알았어?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검찰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 2,300여 개 중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수사기록에 첨부했지만 검찰 수사기획 관련 내용은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기록부를 원본 변조했다는 막 이런 매스컴 보도를 막 탔어요. 그죠? 인터넷 매체에 뭐 이해창 총재 아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했다. 이러면서 이 인터넷 매체에 폭로된 게 언론사를 통해서 전부 다 공론화가 되었죠. 맞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김대엽 사건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고 국민들이 모두 조롱당하고 희롱당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가적인 혼란의 소파동이 이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때 2002년도에 처음으로 소파동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김대엽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대 패턴에서 자연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턴에서 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여름으로 자 PD수첩이 강호병 사망자가 생겼다. PD수첩이 방송 내용 중에 어떤 여성이 뭐 소고기를 먹고 사망했다. 이런 것들을 방송하면서 국민들이 강호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국가적인 혼란 사태가 야기됐죠. 그래서 5월 달에 이 강호병 사태가 터졌는데 12월 달까지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무려 6개월, 7개월 동안. 맞죠?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어?
PD수첩의 강호병 사망자 조작사건이라고 밝혀졌고, 이게 전부 다 뻥이었다는 거, 이게 다 밝혀졌죠. 그래서 강호병 사태도 뭐다? 이게 이제 중파동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은밀하게 작업해서 김대엽 사태 만들고, 또 몇 년 작업해서 강호병 사태 만들고, 또 몇 년 작업해서 뭐 만든 거예요? 결론은 뭘 만든 거예요? 얘들이 뭘 만들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엽 사태라든지 강호병 사태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얘네들이 만들려고 한 거는 정권을 뒤집어엎고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대사기극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영태, 손석희 이 태블릿 PC 사태는 이미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까지 와버린 정점에 와 있는 그런 사태가 된 것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주식을 알면 여러분들 이것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만 남은 거야, 지금? 이 세력들은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던 이 촛불 세력들, 이 종북 세력들은 이제 뭐만 남았다는 거야? 혹독한 겨울만 남은 거죠.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혹독한 겨울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2016년 10월 달부터 예측한 게 다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주식 파동으로 전국을 분석하기 때문에 다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나와요? 보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이제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죠. 분노에 기름 부은 미확인 보도. 확인 결과 다 뻥, 다 거짓말이다. 그죠? 뭐 최순실 일가 재산이 10조 원이다. 개털도 없더라. 그죠? 트럼프가 뭐 박 대통령을 비하했다. 네티즌이 제작한 합성 사진이 있더라. 예. 맞죠? 자, 그걸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태극기 인원 증가 추이가 어때요? 작년 11월 달에 7만으로 시작한 게 지난주에는 300만까지 늘어났어요. 조주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극기 집회는 뭐라 그랬어? 슈퍼스타기고, 촛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촛불은 상장 폐지된다 그랬죠. 촛불은 결국은 상장 폐지될 거다. 상장 폐지 그 징후가 있습니다. 얘네들 모여서 어떡하냐면 젊은 애들 불러놓고 술판 벌리고 있고요. 얘네들 그 무슨 노동조합이라든지 금속노조 이런 애들 불러갖고 아주 강화문 길거리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찍어보세요. 서울 전역을 아주 그냥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진짜 이 질량 낮은 것들만 모아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파동에 합류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운명 역시 어떻게 된다? 얘네들 인생 역시 어떻게 된다? 혹독한 겨울만 남았다. 공감 일자 찍어보세요. 이거 주식이랑 여러분들, 주식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인간이 통계로 만든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연법칙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자, 태극기 집회 그래프 이렇게 되고, 이제 내일이면 며칠이에요? 빛나리님.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뭘 뻔한 걸 물어봐요. 나라 뒤집으려고 그런 거지. 그죠? 그리고 저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IQ가 두 자릿수도 안 되는 애들이다 그냥 선동당해갖고 온 거고, 혹은 회사에서 동원돼서 온 사람들이죠. 자, 300고지를 찍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일 3월 1일이죠. 내일 3월 1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 중, 요건 아직 대파동이 아직 안 만들어진 거야. 맞죠?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매스컴 혹은 촛불들은 이 300만 인파가 뭐 노인들만 모였다 뭐 이러면서 비하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분들은 가족이 있어요. 이분들 밑에는 어쨌든 3명, 4명의 가족들,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나오면서 자신감을 얻고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증거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목소리가 당당해지고 근거가 만들어지고 커집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00이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500, 1000 이상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이거는 각도가 얼만큼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거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각도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태극기 집회 때문에 지금 서울 시내 전역이 주말마다 아주 그냥 관광업계가 아주 그냥 호황입니다. 전국에서 막 수천 대씩 관광버스가 올라오면서 지금 관광업종은 겨울이 최고 비수기인데 예, 아주 그냥 관광버스 업종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역의 식당들 예, 주말에 텅텅 볐었는데 아주 그냥 꽉 차갖고 예, 정말 뭐 서울 쪽부터 또 관광업 쪽에서 이제 내수 경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생기면서 그런 그림을 우리가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주식이 얘기한 거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식상해, 그죠? 다 맞아 떨어지니까 너무 식상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식상하고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임해하는 자세가 뭐냐면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은 무엇이고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학습을 해야겠죠. 그죠? 학습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떨어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또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한다는 것을 인생에 대한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태극기 집회의 의의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보수층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좌파들이 뒤집어 엎자, 정권 엎자, 뭐 갈아엎자 이러면서 집회가 일어나긴 해도 보수층이 이렇게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일어난 적이 전 세계에 전례가 없어요. 예. 참다 그냥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갖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죠. 맞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벌어졌던 소파동이었던 뭐 김대엽 사태라든지 미네르바, 항우석, 뭐 중파동인 뭐 강우뻥, 뭐 메르스, 세월호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다 참았단 말이야. 맞죠? 국민들은 그걸 다 참은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어떻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놈들아. 예, 공감일자 치고 야 이놈들아 우리가 그래 미네르바의 항우석의 강호뻥의 김대엽의 그 뭐 미선이 뭐 이건 뭐 탱크 사건에 뭐 다 참았는데 이놈들이 두고두고 보자 하니까 이놈들이 아주 그냥 나라를 통째로 씹어먹으려고 그러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경험과 지혜를 갖춘 경륜을 갖춘 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놈들은 미네르바 성공하고 항우석 성공하고 김대엽 성공하고 강호뻥 성공하니까 야 이거 하면 되는구나. 야 이 보수층들 이거 별거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것들이 이제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올인을 한 거야 이놈들도. 마지막 대파동 구간에서 이제 그동안 이런 시위 학습을 한 이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를 파괴시키려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단계와 지경 거기서 얘네들이 올인을 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어때요? 똑똑하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가장 이쁜 자리에서 죽는 거고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을 토대로 다음에는 얘네들이 이런 잡거리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혹독한 겨울이지만 뭐라 그래? 가장 혹독한 겨울이지만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분탕질은 대한민국에서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맞죠? 저놈들은 초창기에 초를 들고 그리고 뭘 들었어? 횃불까지 들었지만 애국진영은 어떻게 됐어요? 애국진영은 꺼지지 않는 화라산이 되고 말았죠. 맞습니까?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저놈들은 뭐 초를 들다가 횃불 든다고 협박을 했지만 오히려 애국진영이 꺼지지 않는 화라산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 저놈들이 떠들던 대로 그냥 광장에서 몇 명 모여서 그게 시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고 다수결이 민주주의라면서 법도 지 맘대로 바꾸고 떼거지 짓거리를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때로 모여서 소리치면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광장 정치를 얘네들이 펼쳤지만
이제 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이제 그들이 원했던 방법 그대로 태극기 집회가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똑같이 모이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그런 시점이 되고 만 것이죠. 그죠? 자기네들의 전매 특거를 애국 보수들이 똑같이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저들은 모여서 맨날 쇠파이프 들고 경찰차 부수고 경찰차에 스티커 붙이고 경찰들 후드려 패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저들은 각종 이익단체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자기네들 홍보하려는 깃발들을 들고 오합지졸로 모여서 뭉쳐다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죠?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애국심으로 단 한 가지 목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공감을 이자 찍어보세요.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 얘기하는 씨앗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지도 않고 또 저들처럼 금방 와해되지도 않고 전부 다 자발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한 명 한 명 애국자라는 점이죠. 그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돈 받고 동원된 사람 마냥 혹은 노숙자들 집합시켜 놓은 것 마냥 이렇게 거짓을 보도하고 폄하하고 흠집을 내고 있는데 걔네들이 폄하하고 흠집 내고 욕할수록 태극하라사는 그 쓰레기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더욱 똘똘 뭉칠 것이고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공감일자 찍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지난 현대사 30년 역사에서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김대중도 김영삼도 또 노무현도 이명박도 100만 명 이상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100만 명 이상 동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매주 300만 명씩 동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남자 대통령들, 남자 정치인들은 엄청나게 돈을 쓰고 매스컴이 도와줘서 기껏해야 몇십만 명 모였지만 모든 매스컴이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욕하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매주 300만 명씩 자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이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일자 찍어보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현장에 그래도 요 작은 모자이크예요. 요 큰 현장에 그래도 보세요. 우리 상징, 우리 가치넷 상징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또 자율적으로 동참해갖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깃발 흔들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응?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타도하고 뒤집어갖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씨앗을 지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작은 힘이지만 이 힘이 집중되고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강경이 여러분들 처음 아닙니까? 이 수백만 명이 모인 데서 우리는 작은 요만한 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이 점 하나가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가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우리도 힘과 에너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서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보세요. 다 자발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저는 잠바 300벌 만들어서 배포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회원들이, 우리 북극성, 그죠? 우리 대한민국 가치넷 VIP 회원들이 만들어진 친목단체 북극성이 있는데 그 북극성에서 깃발 만들어 오고 또 모단에서 애국망토 만들어 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어쨌든 가치넷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더 많이 이것을 못해서 송구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내일 또 우리가 또 현장에서
뭐 수백 장 또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예, 기회 되시는 분들은 내일 요 나눠주는 데 찾아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방송을 한번 처음부터 쭉 청취를 하신다면 원리 원칙과 대이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근간을 여러분 자, 1020팀 준비해 주십시오. 1020팀 준비해 주십시오. 네, 1020팀은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16명이 올라왔습니다. 무대로는 8명만 올렸습니다. 네, 우리 박아론 이진명 외 8명, 그리고 아래 우리 무대 밑에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 와주신 방송사 기자분들이 오늘 제대로 된 걸 방송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옆으로 좀 물리세요. 카메라를 제대로 앵글을 잡을 수 없다니까 우리 외국 국민들이 질서를 지금 좀 조금만 물려주시고 조금 행진이 있을 예정인데 스님들께서는 저 앞쪽으로 좀 나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에 아까는 10년 후 국회의원인데 이 올라오신 우리 10대들은 20년 후 대한민국 국회를 책임질 책임드립니다, 여러분. 자, 부산에서 새벽같이 아침 굴고 올라왔지만 저 목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들리고 싶다고 큰 소리로 우리 박아론 양과 이진영 군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이 국가의 존명을 좌지우지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관님들께 저 촛불에 근거한 것이 아닌 법에 근거한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나라적으로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100%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이 될 수 없다고 하시며 특히 강일원 헌법재판관께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론재판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게 아닌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헌법과 법치주의 위에 그 무엇이라도 허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까? 그렇다면 재판관님, 지금 이 자리 태극기의 민심에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까? 태블릿 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그 태블릿 PC에 근거한 많은 기사들을 근거했던 검찰의 기소는 왜 증거로 채택하신 겁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가 보기에도 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놓고 편파 불공정 진행으로 언론이 선동보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헌법 수호에 있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재판관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존립할 때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법에 근거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방송에서 태극기 집회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의 모임으로 폄하하며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박사모도 아니고 보수단체 회원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청년입니다. 촛불 집회를 민의요, 민심이나 언론 보도하며 태극기 집회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이냐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촛불 집회를 선동하는 무리들의 실상을 이제 젊은 층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촛불은 마치 미국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영평에서 천안함 필폭 때 촛불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통진당 보활과 양심수 이석기 선봉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아로조직 간첩임을 확실히 밝혀진 현실에서 아직도 저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해 젊은 층은 성동되지 말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낮은 잠재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국민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공산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하나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지켜내신 이 나라, 이제는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구호를 치고 내려가 있습니다. 부패한 언론은 물러나라! 물러나라! 한익을 기각하라! 기각하라!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